목요일 밤 11시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류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에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눈들이 좀 사르르 녹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얼어있던 외인들의 투자 심리도 함께 녹여주고 있는 것 같죠. 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식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의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일 미 증시 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이에 오늘 아시아 정시가 좀 대부분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무려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이에 우리 시장도 함께 상승세 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또 한 번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1.49% 오르면서 3,160선의 마감이고요. 코스닥은 0.38% 오른 981선에서 마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덜어낸 반면에 외국인들 오늘 오후 들어서 하락과 중형주 중심으로 담는 모습이었고요. 2,280억가량 순매수세 나타내면서 코스피 매수 우위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나홀로 3,620억어치를 순매수했고요.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함께 덜어냈지만 개인들의 힘으로 코스닥 지수 980선에서 4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상한가 포착된 종목 상신 브레이크 살펴보시죠. 기아차의 애플카 생산 소식과 함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업계 시장에 눈길이 쏠렸습니다. 이 상신 브레이크는 국내 브레이크 마찰제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장 3시 이후부터 치솟으면서 상한가로 마감지었습니다. 다음으로 대유 에이텍도 함께 기아차와 애플카 관련주로 묶인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어링 휠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오늘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제일 강하게 오른 모습인데요. 19일부터 오늘까지 3일 연속 상승세 유지하면서 오늘은 상한가로 마감입니다. 한편 최근 꾸준히 기대감을 받으며 올라오는 우주항공 관련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트레가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VR가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위송활용 서비스 증가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비츠로테크와 탱코와 에어로스페이스도 꾸준히 두 자릿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국 BNC 살펴보시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 중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인 안트로키노놀에 대한 임상 2상 승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 제주 반도체도 함께 살펴보실까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용기에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주가 급등세 보였습니다. 극저온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하는 만큼 백신 보관 용기에 들어가는 컨트롤 센서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제주 반도체도 상한가로 마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LG전자와 LG전주 우산주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알려드린 대로 LG전자가 MC 사업부 매각이 가시화되면서 주가 급등했습니다. LG전자는 신고가를 새로 쓰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총 30조 원을 넘어섰고요. 주가는 LG전자 우선주가 더 강하게 움직인 오늘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실히 국내외 다양한 호재 속에서 지수와 함께 강한 종목들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승 랠리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될지 여러분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1시간 집중하시면서 함께 구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TV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저희와 더 재미있게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바로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요.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 채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사도 남겨주시고 다양한 고민들, 걱정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소통하시면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요일 밤 또 오늘은 어떤 전문가들이 등장하실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 소개와 함께 또 수익률들 막간에 확인을 하고 오셨는데요. 엄청난 수익률을 입증하신 두 분의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안태희 고대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분석부터 종목까지 알차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종목 구해드리려면요. 여러분께서 먼저 저희에게 자세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91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구해줘 하고 외치시면서 자세한 투자 성향에 대한 내용들 꼼꼼하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는 문자란이 좀 짧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요. 바로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은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죠.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계속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시청자님 어떤 뉴스나 업종에 관련해서 종목 찾으시는지 또 투자하시는 기간 얼마나 보시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더 잘 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들고 빠르게 움직여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연들 받아보는 동안에 저희는 오늘 시장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코스피는 안태희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시장 흐름 좋습니다. 1.4%가량 상승하면서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내고 있고요. 확실히 근데 이제는 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매기가 쏠리는 모습, 확산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종목 장세들이 이어졌던 오늘인데 오늘 코스피는 또 어떻게 보셨을지도 궁금하네요. 오늘 시장 정리해 주실까요? 예. 오늘의 코스피는 저는 이제 박스피라고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제 박스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박스권과 코스피를 합친 용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일정한 폭안에서만 오르는 현상을 의미를 하고 제가 볼 때 이제 지난 한 주간의 흐름뿐만 아니라 당분간 좀 박스피의 흐름이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연초에 이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최대한 13%가량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였었는데 이 이후로는 코스피 지수가 좀 하반 변동성을 좀 여러 번 키우면서 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이제 금요일과 이제 월요일 이때는 이제 연속으로 2%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이었고 이 3,000포인트 근방에서는 또 다시 한번 대기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이제 반등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특별히 방향성이 크게 없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좀 외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나마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한 주 동안을 이제 종합을 해보자면은 상하 변동성이 나오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좀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원달러 환율 차트도 한번 이쯤에서 한번 살펴볼 때가 됐는데 이 지난 7월부터 대략적으로 5개월 동안 이렇게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대략 이 1,080선에서 이제 하방을 형성을 하였었고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이 1,100선은 돌파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이 지금 나왔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지금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이제 박스권에 좀 갇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와 환율은 이제 보통 역의 관계라고 표현을 많이들 합니다. 이제 지난 이제 12월까지 이제 가파르게 하락하던 환율이 이제 최근 이제 횡보 흐름을 갖춰주고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뿐만 아니라 환율 역시도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시장이 이렇게 뭐 위로도 아래로도 못 가는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다시 차트에서 한 번만 더 보시면은 최근 굉장히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은 11월부터 이 올해 초까지 대략 뭐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코스피 지수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8% 가까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 상승하면은 상한가에 도착을 하고 다음날 이제 쉬어가는 흐름이 종종 나오는데
앞으로 하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다시 한번 상승시킬 어떤 정책 재료를 기다리면서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에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좀 공매도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3월 16일에 코로나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이 6개월간 공매도 금지가 결정이 되었었고 9월에 다시 한번 이 6개월 추가 결정이 연장이 되었었는데 이 예정대로라면은 올해 3월 15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에 대한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표출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지난해부터 뭐 B2나 영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고 고객예탁금이 70조 원에 육박을 하면서 이 과거 평균치 대비 3배 이상 지금 급격하게 증가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공매도가 재개가 될 경우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지금 우려감이 큰데 이러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도 우선 공매도 금지에 대한 연장 결정을 2월로 지금 미뤘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제 만약 현 시점에서 외인이나 기관이 주가를 이제 과도하게 하락을 시킨다면은 공매도 금지를 다시 연장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정부에서 미리 준 것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4일 날 이렇게 하락이 좀 크게 나왔었는데 대략 2% 정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이 2%의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미수거래 계좌의 반대 매매 규모가 387억 원이라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12년 만에 뭐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반대 매매는 일단 뭐 주가가 하락하면서 그 자동으로 이제 주식이 매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반대 매매가 나가면서 주가 하락이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맞춰서 또 정부 증권사들이 지금 신용융자 매수를 지금 중단을 시키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직접 비투 현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해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뭐 이러한 현상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역설적으로는 이 주식시장을 어떤 이 3,000포인트 이하로는 갑작스럽게 하락시키지 않겠다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저희는 어떤 매매 포지션을 유지해야 되냐면은 이 3,000포인트 근방에 왔을 때 좀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상승이 나와서 이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3,300포인트에 근접할 때는 어떤 차익 실현을 일부 진행하는 어떤 박스권 매매를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박스권 플러스 코스피로 박스피라고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조금씩 오르고 내리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쓰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제한된 박스권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요즘인데요. 예, 딱 맞게 정리하고 좀 채워주셨습니다. 이 3,000 근방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3,300에서는 좀 차익을 챙기시는 이 박스권 매매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전략을 챙겨주셨는데요. 한번 잘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대환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바이든 랠리 속에서 좀 계속해서 오르면서 사흘째 상승을 하고 있긴 한데요.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역시나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고르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코스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저는 코스닥 시장 오늘 체크 포인트라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어제와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가 좀 많이 올랐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일 코스닥 수급이 상당히 좋아서 오늘도 좀 이제 중소형주 개선세를 기대를 해봤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전일 대량 매수한 물량을 오늘 다 터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이제 외인과 기관이 시장 전체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단타 매매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코스닥 추이는 나쁘지 않은 와중에 이러한 매매 패턴을 봤을 때 쉽게 말하자면 이제 미증시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 매수 포인트를 취하고 미증시 강세 때는 좀 매도 포인트를 취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메이저 투자자들이 가지고 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이고요. 이런 메이저 투자자들의 포지션을 오늘 한번 확신을 가지면서 체크할 수 있는 체크 포인트가 됐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일 좋았던 바이오나 기술주의 일제히 매도세가 좀 나왔습니다만 바이든 정부가 이제 막 들어섰고 공매도 이슈 같은 경우에
이제 6월 달로 연장이 되면서 제한적인 허용 가능성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고 있죠. 아직 확정은 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설 연휴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백신 국내 접종도 빠르면 이제 2월 첫째 주로 그 전주로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특히 변동성이 요즘 심한 코스닥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최근 박스권 장세가 코스닥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지켜보면서 이어가야 될 것 같고 어느 쪽이 됐든 코스닥의 우상향 추세는 좀 중장기적으로 특히 올해 실적 개선세가 작년에 비해서 뚜렷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고 보고요. 코스닥은 현재 하방은 많이 닫혀 있고 상방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시면요.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추세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최근 들어서 박스권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말씀대로 최근에는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최근에 강한 조정을 한번 보였었고 그 부분을 만회하는 정도의 수준이지 그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세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조금 더 박스권 장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런 전체적인 큰 추세는 이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랠리 기간에 추가적인 코스닥 1000포인트 선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 추세가 이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상방으로 더 열려 있는 만큼 우상향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코스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중기적으로는 1000포인트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코스닥 시장 정리해 주셨네요.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 보시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여러분들 사연 만나보기에 앞서서 두 분의 전문가 또 어떤 종목들을 구해주셨고 또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또 중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태희 전문가와 먼저 중간 점검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함께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옵틱스가 먼저 기다리고 있네요. 첫 번째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지난주에 구해주신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살짝 눌림목을 줬다가 이제 오늘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아마 그날 매수하셨던 시청자님들은 좀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필옵틱스 흐름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네요. 예. 필옵틱스는 이제 뭐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으로서 2차 전지 소재를 커팅하는 이 노칭 장비를 삼성 SDI와 공동으로 개발한 업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지난주에 추천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곧바로 시장이 좀 강하게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에 맞춰서 동일하게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화요일에 21선 이 근방에서 빠르게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흐름과 굉장히 동일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목하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자회사 필에너지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이 삼성 SDI가 2대 주주에 올라 있고 스택 설비를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 아무래도 삼성 SDI의 주가 움직임과 굉장히 유사한 흐름이 또 이어지고 있다고 또 비교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삼성 SDI의 추세가 뭐 여전히 이렇게 위로 올라가듯이 살아 있고 코스닥 중소형주의 유입이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 만큼 기존에 안내 드렸던 대로 이 필옵틱스 역시 기존 목표가인 1차 18,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대 잡고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구해주신 뒤로 시장이 한 2%가량 큰 조정이 나오면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좀 나왔었는데요. 시장이 다시금 올라주면서 시장과 종목이 같이 커플링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랠리 속에서 종목 흐름 더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잡아주신 목표가까지 수익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대원 전문가의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살펴보실 종목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금호석유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뭐 저희 안에서는 주인공이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요. 금호석유 오늘 또 슈팅이 나와주면서 수익률 잘 챙겨가고 있습니다. 오늘 최고가 19만 6,500원까지 도달하면서 슈팅이 쭉 나와줬고요. 현재 최고가 수익률 30%가량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잡아주신 목표가도 넘어서서 지금도 수익권입니다. 목표가를 18만 원 잡아주셨는데요. 자, 이제 흐름이 시작일지 기대가 됩니다. 금호석유 어떻게 볼까요?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설명드렸던 부분 이외에 지금 이제 금호석유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인 아시아나 IDT 이제 지분 감자와 금호리조트 인수의 불확실성이 오늘 해소가 되면서 이제 아시아나 IDT가 가지고 있던 금호리조트의 이제 인수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죠. 그러면서 리스크가 해소가 됐고 이 부분이 조금 더 투심을 개선하면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실적 개선세 이런 실적 모멘텀 같은 부분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와줬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크게 상회하는 오늘의 모습이었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력 제품인 MBL 호조로 올해 1조 4,4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93% 이상의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이 MBL 글로벌 3위 그룹이 이제 대만의 이제 넨텍스라는 그룹인데요. 넨텍스라는 그룹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넨텍스가 PER 10배 그리고 EV/EBITDA 5.8배인데 1위가 금호석유임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는 PER 5배 그리고 EV/EBITDA 2.8배로 밸류에이션을 동일하게 놓고 계산을 해봤을 때 2배가량의 상승도 충분히 여력이 있다라고 아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금호석유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해당 박스권 돌파 이후에 제가 15만 원 선에서 추천을 드렸는데 추가 상승을 한 이후에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가 오늘 갭으로 그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갭으로 돌파를 해주었고 19만 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음봉 마감 해주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최초 매수 안내를 드렸던 15만 원 선에 잡고 계셨던 분들은 분할로 조금 수익을 챙기시고 그때 못 잡으셨다 하는 분들은 해당 박스권 상단 구간인 이제 18만 원 선 살짝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잡아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제가 목표가를 20만 원으로 상향을 해드리고 그때 못 잡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금호석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발목을 잡고 있던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오늘 쭉 올라준 모습입니다. 현재 30%가량 수익률이기 때문에 기존에 잘 챙기신 분들은 수익을 일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아직 못 잡으신 분들은 들어가셔서 20만 원까지 목표가 상향 조정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수익 한번 챙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사이맥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나 어제 좀 올라주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린 모습이고요. 오늘도 약간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지만 막판에 조금 더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2%가량 상승으로 전환을 내면서 오늘 조금 더 올라줬네요. 최고가 22,700원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역시나 수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12%가량 챙겨가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25,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사이맥스도 중간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사이맥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주력으로 하는 업체인데요. 이 말씀드렸던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는 메모리, 비메모리 상관없이 이제 올라운드로 수혜가 예상되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맥스는 글로벌 업체들의 대규모 설비 투자가 이어질 올해 반도체 빅사이클을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코스닥 시장 그리고 우리 반도체 시장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이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 보면서 사이맥스 보시면요. 제가 목표가를 25,000원 잡아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패턴 N자형 그리면서 원활하게 상승 패턴 그리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뭐 급등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거래량 전일 많이 실려주었고 오늘은 거래량이 전일 절반가량 만 발생을 했는데 양봉으로 마감을 해주었고 아랫골이 그리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인데 이게 매물출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조금 더 담아가는 모습이다. 수급을 보시면은 사이맥스 수급인데 외국인이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담아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제가 잡아드린 목표가 25,000원까지 봐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이맥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잡아주신 목표가는 25,000원이었고요. 혹시 가지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25,000원까지 수익 더 키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수익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더 대단한 종목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목표가를 넘어선 종목 하나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니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 흐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잡아주신 날이 15일 날 저희가 매수 처리가 됐고요. 쭉쭉쭉 올라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야금야금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오늘까지도 상승세 잊지 않고 타고 있고요. 28%가량 최고가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시장보다 더 강한 종목인 것 같아요. 유니셈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더 챙겨봐도 좋을지 아니면 조금씩 챙겨가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유니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유니셈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사이맥스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전방 산업의 전반적인 개선세에 따라서 고객사들이 이번에 투자 시설을 대폭으로 확대를 하고 있고 이제 주력 장비인 반도체 스크러버 이제 고객사 점유율 1위이고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스크러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업계 내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수요 부족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완성차 업체들과 대형 IT 기업들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일어나고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 캐파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면에서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유니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르고 최근에 상승세가 많이 오르고 있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 추가적으로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고점 돌파해서 최고가 부근인데 13,000원 부근까지 1차적으로 다시 한번 목표가를 상향해서 잡아드리고 5일선 타면서 이쁘게 상승 중이고 이평선 간의 이격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셈 목표가 상향 13만 원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 아마 목표가가 13,000원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11,000원 구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13,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들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겠죠. 하루하루 어제도 수익이었는데 오늘도 또 올라가네? 내일도 또 오를까? 이런 기분으로 종목 보시면 기분 정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잠시 뒤에 저희에게 사연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간 점검해드린 종목 지금 정리해드리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올게요. 자, 사연 보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요. 얼른 본격적으로 종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사연 못 보내신 분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문자와 게시판으로 사연 받아보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9100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종목 추천 남겨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사연 채택이 직접 안 되더라도 저희 방송 끝난 뒤에도 구해드리고 있죠. 걱정 말고 문자 남겨놔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홈페이지 이용하시는 방법도 다시 안내해 드릴 텐데요. 화면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바로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바로 빨간 버튼 있고요.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와 보시면 글쓰기라는 버튼도 보이시니까요. 버튼 클릭하셔서 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직 사연 어떻게 남기면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베스트 사연 잘 참고하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 살까요 하는 질문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동안 들어온 사연들 얼른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함께 찾아보시죠. 자, 오늘 시장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김선아 시청자님의 사연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넷플릭스가 급등을 했던데 저도 넷플릭스 이용자로서 OTT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콘텐츠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 추천해 주실 종목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자, 온라인 영상 쪽으로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연부터 정리해 보시죠. 아마 많은 분들이 요즘 이 말에 이 사연에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에 재밌는 게 너무 많고요. 또 다른 온라인 콘텐츠 쪽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시장 기대감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OTT 관련주 고대환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네. 사연 함께 보셨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출발해서 OTT 쪽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사연인데요. 관련주 좀 생각나시는 거 있으실까요? 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OTT 관련주가 있는데요. 바로 제이콘텐트리라는 기업입니다. 네. 제이콘텐트리는 이제 지주업과 영화, 방송 콘텐츠 투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요. 영화 산업 부분은 멀티플렉스 메가박스를 소유한 메가박스 중앙에서 이제 영화 상영 및 부가 서비스 판매를 통해 운영이 되고 있고요. 방송 콘텐츠 부문은 자회사 JTBC 스튜디오에서 콘텐츠 제작 및 유통, 투자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투자 재원 마련을 통한 콘텐츠 IP 확보 확충과 매출 성장이 예상이 되면서 본격적인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는 콘텐츠의 가치 증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콘텐츠 소비 채널의 과거에는 이제 방송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 기반 OTT, 2차 콘텐츠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콘텐츠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스카이캐슬, 이태원 클라스 그리고 부부의 세계까지 매년 성공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라이브러리를 축적시키고 있고 향후 투자 자본을 활용한 콘텐츠 경쟁력 향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티빙을 통한 OTT 진출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는 자회사 JTBC 스튜디오를 통해서 티빙 지분 17%가량을 확보를 하면서 이 OTT 경쟁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티빙은 지상파와 차별에 대한 콘텐츠로 향후 3년 동안 이제 4천억 정도의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두 기업 간의 협업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 대한 성공적인 발돋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태원 클라스 등 제이콘텐트리 제작의 이 드라마들이 아시아권에서 상당히 순위권에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텐센트 비디오 OTT를 영위하는 텐센트에서 이제 투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 쪽으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디즈니의 국내 진출 선언 등 이 OTT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자체 플랫폼 이외에 글로벌 OTT를 이용한 매출처 확보 그리고 매출처 확장이 이제 상당히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기업으로 제이콘텐트리 추천드리고요.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콘텐트리 차트인데요. 갭으로 한번 돌파를 하면서 큰 상승을 보인 이후에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고 오늘 전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조금 눌리면서 다시 전고점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아래꼬리 길게 달면서 마감을 해주었고 갭 상승 이후에 박스권 형성을 할 때 매물이 크게 나오지 않았고 현재 지금 매물을 잠궈두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갭을 메꾼 모습이 없었고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2차적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이콘텐트리 목표가는 5만 원 선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는 36,500원 설정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OTT 관련주를 찾으시는 우리 시청자님이었고요. 구대환 전문가 제이콘텐트리로 종목을 쏙 구해주셨습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더 기대되겠다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5만 원 잡아주셨고요. 하단으로는 36,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부지런히 다음 사연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나 시장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좀 보입니다. 김경재 시청자님의 사연 한번 열어볼까요? 최근에 보니까 SM 라이프 디자인이나 위즈웍 스튜디오 엄청 오르던데 지금 들어갈 만한 관련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아무래도 영상 콘텐츠나 드라마 제작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죠? 키워드부터 살펴볼게요.
두 번째 사연도 좀 고르고 보니까 영상 컨텐츠나 드라마 제작, 좀 엔터주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사이좋게 안태희 전문가께도 한 종목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또 보시면서 생각나시는 종목들 몇 가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 하나 구해주실까요? 예. 제가 골라온 종목은 드라마 제작사이자 BTS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초록뱀입니다. 초록뱀. 네. 초록뱀은 이미 지난해 SBS와 이 드라마 펜트하우스 제작에 268억 원의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흥행 역시 성공을 하였었는데 올해는 이 900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바탕으로 다수의 드라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일단 우선 올해 펜트하우스 시즌2와 3가 제작이 예정된 가운데 이 임성한 작가의 복귀작인 결혼작사, 이혼작곡이 방송될 예정이며 김수현 배우와 차승원 배우가 주연인 이 그날 밤도 하반기 기대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작비 400억 원을 투자해서 이 지난해부터 자체 제작을 하고 있는 이 BTS 드라마 유스가 글로벌 OTT 업체를 통해 서비스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외적으로도 이 OTT 시장 성장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최근 넷플릭스는 2020년 4분기 실적을 보고를 하면서 이 지난해 4분기에만 가입자 수가 850만 명 증가하면서 유료 구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넷플릭스가 이제 간밤에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떠오르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역시 이 조만간 한국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이 통신 3사가 모두 제안서를 제출을 한 만큼 이 국내 OTT 시장이 한 단계 더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면서 이 집에서만 머무르는 직콕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킹덤이나 스위트홈 등의 드라마들이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흥행 돌풍을 일으켰었는데 이런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으로 인해 OTT 시장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드라마 제작사인 초록뱀에 지금부터 관심을 좀 기울여 보셔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차트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이 월봉 차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은 2015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었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아무래도 BTS 드라마를 제작을 하다 보니까 이 BTS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승 탄력이 나왔었고 이후 이제 BTS 빅히트 상장이 마무리되고 나서부터는 다시 조정하는 모습을 좀 펼쳐왔습니다. 다만 이 올해 들어서 기존의 일어났었던 거래들보다 더 큰 어떤 대량 거래가 좀 일어나면서 하단의 매물들이 많이 소화가 되었고 좀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어 이제 어떤 반등 초입에 들어가는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도 한번 또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지난 9월에 이제 빅히트 상장 이슈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 소멸로 인해서 하락 조정을 좀 받긴 하였었는데 이 최근에 보시면은 이 3개월 가량 이 2,000원대 근방에서 지속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면서 좀 횡보를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61선을 점진적으로 좀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61선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121선까지 이제 돌파를 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지금 국면에 돌입을 하고 있는 만큼 동사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며 목표가를 좀 잡아드리자면은 이 61선이 꺾이는 2,500원대를 1차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이 기존 추세를 좀 이탈할 수 있는 이 1,900원대를 마지노선으로 대응하신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초록뱀이 여기서 등장을 또 하네요. 초록뱀 같은 경우는 정말 BTS 관련주의 흥행 작품들 또 새로운 드라마까지 굉장히 모멘텀이 많습니다. 초록뱀 목표가 2,5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수익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샵 9100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알맞은 종목들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이용하시면서 사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도 얼른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좀 다양한 업종들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2차 전지 얘기하시는 분 눈에 띄네요. 끝번호 6541번이고요. 이석규 시청자님의 사연 만나봅니다.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들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이건 더 간다 하는 종목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차 전지 얼른 또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키워드부터 정리해 볼게요. 자, 여전히 정말 새해 들어서도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까지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고요. 상승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종목을 좀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고대환 전문가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2차 전지 관련주가 들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들 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이제는 좀 더 간다 하는 종목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생각나시는 종목도 있으실까요? 네, 제가 가져온 2차 전지 관련 종목은요. 그래서 코인테크 가지고 왔습니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시스템 전문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왜 더 가냐면 이제 세계 유일의 2차 전지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2012년 삼성 SDI에게 2차 전지 후공정 자동화 시스템 납품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을 이제 배터리 3사죠.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3사를 모두 주요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시장은 이제 개화하는 단계이고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코인테크를 제외하고 유의미한 경쟁사가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수년 동안은 이제 코인테크의 독주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 또 글로벌 2차 전지 시장이 전기차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고성장 추세에 진입을 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2차 전지 업체들의 공격적인 캐파 확대, 그리고 완성차의 2차 전지 사업 진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방 산업 전방위적인 업황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주 매출로 인식되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은 이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한 중국, 미국, 유럽 이 이제 빅3 시장에서 전기차 구매 촉진 정책으로 전기차 시장이 성장 중인데, 특히 저번에 이제 있었던 테슬라 배터리데이 이후에 공정 내 원가 절감에 대한 중요성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한 인력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 스마트 팩토링 시장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코인테크의 매출 회복에 따른 성장과 PER 13배 수준의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업사이드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오늘 좀 많이 오르긴 했으나 해외 배터리 셀 업체들의 추가적인 증설이 지속되고 있고, 해외 업체들도 스마트 팩토링 장비 공급을 통한 매출 성장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이 2차 전지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은 세계 유일하게 코인테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유일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이제 사연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 저항받았던 부근이었던 24,000원 부근 잡아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인 이제 31,746원을 돌파한 32,000원 부분 잡아드리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수급과 기관 수급이 금융 투자를 필두로 해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생각보다 단기간 내에 목표가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코인테크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2차 전지 전공정 자동화 시스템 세계 유일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더 기대가 되는데요. 코인테크 목표가 32,000원까지 관심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수익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사연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분 사연 오늘 꼭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민 시청자님의 사연이고요. 좀 짧게 남겨주신 것 같아요. 바이든 정책주 하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짧지만 핵심이 강렬하네요. 키워드부터 살펴보시죠. 자,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올라왔다면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일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관련주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안태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부터는 정말 바이든 입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이제 세계 글로벌 시장을 움직일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관련주 중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가져온 종목은 이제 S퓨어셀이라는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동사는 2018년 상장한 업체로서
이 연료전지 시스템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 제품으로는 건물용 연료전지와 발전용 연료전지를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 도시가스 등의 연료를 수소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정부에서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한 뒤로도 그린 뉴딜 정책이나 2050 탄소 중립 사회 선언 등 다수의 관련 정책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국내 대기업들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선 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중국 광저우에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생산법인을 설립을 위한 투자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넥소로 대표되는 수소전기차 기반의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으로 전력 생산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K그룹도 마찬가지로 이 올해 첫 투자처로 이 글로벌 수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플러그 파워사의 지분을 이제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등 이 수소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이제 곧바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재가입을 지시를 하였는데 이 대선 전 이 주요 공약이었던 친환경 정책을 가장 중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시켜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제 2월 5일에 수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소법 역시 발표될 예정인데 이에 따른 이슈도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먼저 바로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바로 보시면은 이 지난 6월 이후에는 사실 이 지난 6월 전까지는 이 그린 뉴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펼쳤는데 그 이후로는 좀 조정과 추가 상승과 이런 좀 약간의 하락세를 좀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월 말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었는데 당시 이제 같은 수소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두산 퓨얼셀의 경우 추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 유상증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동안 굉장히 상승이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그런 이슈가 이제 마무리가 된 시점이고 이제 올해 들어서는 지금 어떤 그 기존의 중장기 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2차 상승을 좀 노려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로는 기존에 좀 저항으로 작용했었던 이 45,000원대를 좀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손절가는 이제 이 추세를 봤을 때 이 61선이 지나가고 있는 이 36,000원대를 기준으로 좀 대응해 보시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역시나 바이든 하면 그린 뉴딜이죠. 이 친환경 정책 속에서 수소에 좀 집중을 해봤고요. 종목은 S퓨얼셀로 구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계속해서 기대감으로 수익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모두 좋은 수익 거두시고요. 오늘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보시죠. 자,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지만 이렇게 헤어지면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사연창 계속해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9100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 추천 남겨놔 주시면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얼른 문자 남겨놔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홈페이지도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고 MTN 구해줘 스탁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MTN 혹은 구해줘 스탁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도 가능하다는 점 함께 말씀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안테이 고대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오늘 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